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해 지난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분석하는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견청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혜 단계 중에 세 번째인 우리가 청정도론에서는 그 7가지 청정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7가지 청정의 단계 중에서 견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단계, 물질과 정신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이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해라고 하는 이제 3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첫 번째는 계율에 대한 청정인 계청정, 두 번째 이제 선정을 닦는 것, 그리고 이제 심청정이라고 하고, 이 세 번째 지혜 세 번째 단계 물질과 정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과 마음 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마음하고 대상하고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뭐 변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좀 그런 한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바깥의 대상을 인식할 때는 항상 그 바깥에 있는 대상과 마음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에 있는 어떤 현상들, 우리가 접하는 뭐 상황,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그 주체라고 하면 주체고요. 그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래서 이 마음과 대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 대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이름, 개념, 산과 뭐 바다 이런 이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것의 내용, 또 우리가 보는 형상, 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인식기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제 6가지로 나누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6가지로 나눕니다.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지느냐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색이라고 하고, 귀를 통해서 알아지는 걸 소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빛을 신의 대상이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상, 이 각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요 5가지 이거는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법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18가지 그 어떤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18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바깥에 있는 외계의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아니비설신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6가지가 있겠죠, 그죠? 6가지가 뭐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코라는 거 냄새를 통해서, 이렇게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6가지 인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안문인식 과정이라고 그러고,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바깥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6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거를 인식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식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윗띠, 그러니까 이거 인식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 윗띠라는 인식 과정의 형태를 알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형태가 어떤 때가 있어요? 제일 쉬운 애가 어떤 때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또는 기절했을 때, 그럴 때는 인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멍한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죠, 그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는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형태는 그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3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거하고 방황각. 이거는 이제 보통 잠재의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다음 죽음의 마음. 이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 방황각, 죽음의 마음,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몸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이 생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이고, 이 생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죽음의 마음입니다. 딱 한 심찰나만 일어납니다. 이 2가지는.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이에 멍한 상태,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멍한 상태, 이 인식 과정과 인식 과정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은 전부 방황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방황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요,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바깥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마음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어떤 대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뭐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이 마음은 뭐냐면 그냥 전생의 어떤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변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의지적인 작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생의 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생에 우리가 몸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전생에 우리가 죽음 직전에 이 생을 오게 만든 그 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이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인식 과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과학과 상태,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상태에 갔다가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또 과학과에 갔다가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 이게 이런 형태로 우리 이제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바깥의 대상을 인식했다가 어떤 하나의 인식과정과 인식과정 사이를 반드시 또 이 방안하는 데 들어갔다가 또 다음으로 넘겨가고 또 방안에 들어갔다가 넘어가고 이렇게 가지, 그것이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항상 그 인식과정과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쉽게 우리 이제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무기공이라 그럽니다. 이 상태를 멍한 상태, 뭔가 생각이 없는 듯 하면서 멍하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멍하거나 술이 너무 취하면 멍하게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런 때 있죠. 그런 걸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전생업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치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이런 마음의 형태가 계속 교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일어났다가 또 멍해졌다, 인식이 일어났다 멍해졌다, 인식이 일어났다 멍해졌다, 이 상태가 계속 교차되고 있는 상태가 우리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패턴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이 마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이제 자선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도 안 일어나고 이 상태에 들어가면 잠자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고요하거든요.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선정이라든가 또는 뭐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고 또 인식 과정 다음에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한 2번에 걸쳐 하는 이 공부가요, 아비담마르시만 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니지, 1장부터 5장까지 한 3권에 나온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번 만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청정도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정도론은 이제 8정도라고 하는 이제 실제 수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서론에서 아비담마를 공부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에서 수행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런 곧 통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수행해서 실제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론적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에 물질을 관찰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수행을 했어요? 4대 수행을 했죠. 그죠? 4대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서 그 4대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몸이 뭐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갈란바로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지고 그 쪼개진 갈란바 속에서도
지수 화풍이나 이런 물질의 요소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있는 형태인데 그 갈라파는 항상 아주 빠르게 생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들 수행을 해서 이제 4대 수행을 하고 나면 그 갈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그 갈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본다는 것은 그 갈라파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요소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생멸을 관찰하는 게 돼요. 어떤 그 법이라고 하는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 그래 물질은 뭐 무상한 것이다 생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통찰 지혜의 눈으로 그 물질적인 현상 물질의 법이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을 직접 통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걸로서는 절대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갈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보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상,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질에서 그렇듯이 마음에서도 처음에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쭉 연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식 과정과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의 형태로 이렇게 이것도 찰나생 찰나면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속에 또 각 심찰나에서 어떤 정신의 법들이 이루어져 있나 이거를 통찰하면 그 심찰나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각각의 정신의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법의 생멸 현상을 나중에 명확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쭉 연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떤 인식 과정의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이 결코 연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인식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걸 먼저 통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먼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제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선, 악, 무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삼성. 세 가지 이제 성질이라고 해서 삼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악이라는 건 이제 불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뭐를 선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멀리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 삶에 진짜로 이익이 되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불선은 실제로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 그거를 이제 불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익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이 바로 선한 마음이고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불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우리가 정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팔정도 처음이 정견이잖아요. 그죠? 그 정견의 뜻이 뭐예요? 뭐를 정견이라고 하죠? 바른 견해가 정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간의 정견도 있고 출세간의 정견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간의 의미에서의 정견은 그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간을 살아갈 때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불선한 행위를 적게 하면 일단 우리 삶이 유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윤회를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불선한 행위를 적게 하게 되면 일단 윤회를 하든 안 하든 좋은 데 태어나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윤회를 끊고 안 끊고를 떠나서 무조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회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선한 불선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나중에 결국 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 뭐냐면 사성제를 깨닫게 됩니다. 사성제를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깨달음을 얻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해탈하게 되겠죠. 그죠? 번뇌를 소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사실 불선한 마음을 적게 하고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일단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선한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선정을 닦는다거나 지혜를 닦는다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과 불선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정견이고, 기본적인 세간의 정견이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성제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현책이나 이런 데 보면 정견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정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출세간의 정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달음, 사성제를 명확히 통찰한다는 건 수다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선법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지 모른다면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자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은 자기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가장 기본이 돼야 우리 삶이 점점점 향상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불선한 건 자꾸 줄고 선한 행위를 자꾸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떨 때로는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불선한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도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의 첫 번째 출발점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일단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단 어느 정도 자기가 구분할 수 있을 때 항상 선을 유지하려고, 선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 선법을 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제 팔정도를 수행하는 거고 바른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업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마음은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일어나면 이 마음의 힘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뭐가 남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깜막 사띠라 그래서 업력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 업력이라는 것이 남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이 업력이 남으면 어떤 순간에 어떤 조건만 형성되면 그것은 그 자신의 결과를 딱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마치 여러분들이 씨앗이라는 게 있으면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항상. 그죠? 그렇다고 씨앗을 이렇게 열어보면 뭐 씨앗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안에 열매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씨앗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업력이라는 것도 어떤 실제로 뭔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행을 했으면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적당히 성숙됐을 때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에서 인연이 성숙되면 뭐가 있는다 이런 말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지었던 선업이나 불선업의 결과가 불선업이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선업이 되어서 나중에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업력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결과를 맺고,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선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나중에 우리 삶을 계속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성숙되면 그것이 결과를 맺으면서 우리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고, 불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악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업과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의 아주 이제 서로가 두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풍족해지기도 하고 아주 구름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두 가지가. 그래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불선한 것을 안 일으키고 선한 마음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불교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선이나 이런 책들에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나면 불선한 마음이 다 소멸되거든요. 아라한이 되는 순간. 이 불선한 마음이 다 소멸되고 나면 선한 마음이 의미가 있어요? 불선함이 없는데 선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도 없고 불선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끼리하라 그래서 빨리로 끼리하라 그러는데, 작용하는 마음은 그냥 무슨 행위를 해도 이게 흔적이 안 남아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없어요. 그냥 뭐 그 공을 날아가고 흔적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그게 흔적이 안 남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윤회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선도 악도 다 초월한 상태입니다. 선이고 뭐고 선이니 불선이니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선과 불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분명히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가보가 오고 불선한 행위를 하면 분명히 불선한 가보가 옵니다. 그거를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경계도 아닌데 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면 그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은 업이 되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서 일어나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나 불선한 그 업을 지은 것도 그것이 업으로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마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업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 그 결과로 일어난 마음을 과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과보 마음은 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인 게 안이비설신, 그런 거는 다 과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 과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또 작용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그 아라한의 마음이라든가 그 전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이제 지금 앉아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경계들이 막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로 딱 전향해주고 이런 거 우리가 소리를 먼저 듣자, 눈을 먼저 보자 이런 걸 전향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의 형태는 다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 결과 마음은 전생 그러니까 어떤 업의 결과로서 일어나니까 이 자체가 또 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이 어떤 업에 의한 결과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또 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이라는 게 무한 반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마음은 업이 되진 않아요. 또 작용마음은 그냥 오는 대로 비춰만 주기 때문에 이게 의지적인 작용이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이 되는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 중에서 업이 되는 마음은 오직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이 두 가지 마음은 무기라 그래서 이건 업이 돼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기라는 뜻은. 그래서 이건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욕계 마음이냐, 색계 마음이냐, 무색계 마음이냐, 출세가 마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말은 똑같은 말인데 서울 사람이 하는 말을 서울말이라고 그러고 그죠? 경상도에서 하는 말을 경상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말이긴 말인데 주로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하는 말이 서울말이고 그죠? 경상도에서 주로 하는 말을 경상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도에서 서울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또 서울에도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만 경상도 말을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이라고 해서 이건 욕계에서는 이 마음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욕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일으키는 마음이다 해서 욕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주로입니다. 주로. 색계에서 주로 일으키는 마음이 색계 마음, 무색계에서 주로 일으키는 마음, 출세감.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마음을 출세감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색계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색계 세상에서 색계에도 눈이 있거든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색계에서 뭔가를 보고 들으면 그건 뭐겠어요? 색계 세상에서 욕계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으키는 지금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모든 마음은 욕계 마음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계 마음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만이 색계 선정에 들어간 그 마음을 색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색계 마음만 일어나 그죠. 무색계는 이제 무색계 마음이라는 것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 마음입니다. 출세간 마음은 뭐냐? 깨달음을 얻은 마음을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을 출세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색계 선정을 깎아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무색계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욕계 마음이 색계,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하고 세상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욕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욕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욕계 세상이라고 해서 욕계 마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를 하시죠? 욕계 세상에서 욕계 마음도 일어나고 색계, 무색계, 출세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욕계 마음의 형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간계에 살면서도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선정에 들어가거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욕계 세상에서는 사실은 색계 마음이나 무색계 마음이나 출세간 마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색계 세상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색계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선정을 쉽게 선정을 닦아야 색계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계에서는 선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세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계나 생계나 무색계 세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계나 생계나 무색계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출세간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출세간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분류를 할 때 그 이렇게 축을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 악, 무기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요거는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출생한 이렇게 나누면 이 전체적으로 마음의 형태가 이건 색계에서 일어난 선한 마음이다. 색계에서 일어난 무색계 마음 이런 식으로 불선한 마음, 색계에서 일어난 무기의 마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가능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것이 선이냐, 불선이냐, 무기냐, 그 다음에 욕계 마음이냐, 색계 마음이냐, 무색계 마음이냐, 출세간 마음이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만나면 아리비설신의 중에서 어느 한 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앞에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요 5가지 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건 감각적인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오문인식 과정이라고 하고요. 마음의 문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어문인식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고도의 정신작용을 하는 것은 다 어문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문인식 과정은 아주 초보적인 인식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이 어문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고도의 아주 고급,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은 우리가 이제 오문인식 과정이나 어문인식 과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색계 마음 이상, 색계나 무색계, 출세간의 마음은 다 어문인식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선정을 오문인식 과정으로 보고 알 수 없어요. 마음의 문으로서 다 일어납니다. 이거는 선정이나 우리가 깨달음도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고 색계나 무색계, 선정, 깨달음 이런 건 다 어문인식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문인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비담마에서는요, 물질하고 정신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물질이 깔라빠가 하나 일어나서 사라지는 동안에, 깔라빠가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그 깔라빠를 대상으로 일어난 깔라빠의 색깔을 보거나 이렇게 볼 때, 그 깔라빠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에 마음은 17번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17배 빠르다는 거죠.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최대치가. 그래서 우리가 인식 과정도 어떤 여기서 만약 이제 이 깔라빠가 하나 일어났다 요만큼 머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깔라빠 하나의 물질 깔라빠라고 칩시다. 이 깔라빠가 처음에 딱 일어나서 머물러서 이 깔라빠가 사라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마음까지 사라지는 게 7심찰나 내로 이제 딱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방식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물질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어떤 색깔이 딱 들어올 때, 그 색깔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뭐가 진행된다 그랬어요? 방황가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어지다 여기서 어떤 경계가 싹 들어오면 이 방황가가 어떤 경계가 없을 때는 쭉 이어지는데 경계가 탁 들어오면 이 방황가가 끊어지면서
인식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인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은 이제 일어났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요 일어나는 순간은 아주 미세해서 잘 모르고 먹을 때 이제 우리가 물질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걸 알 수 없어서 이걸 뭐라는 지나간 방황가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방황가가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물질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이제 방황가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에서 이 끊어져야 되겠다는 하면서 이것이 동료가 일어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을 탁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당장 이렇게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멈춰지듯이 이 방황가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동료가 일어나고 나서 방황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방황가 동료가 일어나고 여기서 방황가가 끊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심찰라 동안에는 물질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동안 이제 방황가가 진행되어 오던 그게 있어서 갑자기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몇 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방황가가 끊어지는데 최초로 보세요. 우리가 오문 인식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동안에도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있고 냄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혀를 통해서 오는 맛, 몸으로부터 오는 앉아있을 때 엉덩이가 뭐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감각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말하는 소리에다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만 들리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딴 걸 쳐다봤어요. 시계를 봤으면 시계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색성, 향, 미, 촉이라는 이 5가지 대상 중에 하나로 마음을 딱 기울여줘야 그때부터 그 소리라든가 색이라든가 뭐 중에 하나가 알아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문전향이라고 합니다. 오문전향. 5가지 대상 중에 하나로 전향을 해주는 것을 오문전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오문전향에서 만약에 이제 색깔로 전향을 했으면 그 다음 일어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안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소리로 만약에 전향을 했으면 이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냄새로 전향을 했으면 비식, 맛으로 했으면 설식, 몸에 있는 감촉으로 전향을 했으면 신식. 그래서 이 오문 전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게 다르고, 그러면 이까지는 이제 안식. 그 다음에 여기서 눈으로 이제 이때는 눈에 딱 찍힌 거, 그러니까 어떤 만약 눈으로 전향을 했으면 컬러가 눈에 딱 들어올 때 그 눈에 들어온 걸 딱 아는 게 안식인데,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뇌로 정보를 이제 우리 마음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게 바로 뭐냐,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R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쓴 건데 receiving,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이건 I라고 쓴 거는 investigating, 그러니까 조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아 이것은 뭐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D가 determine이죠. 그래서 이 결정의 단계, 이 결정을 뭐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색깔을 보고 아 저것은 물질이다 라고 결정을 딱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통찰이거든요. 물질이라고 통찰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는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상이다, 이 색깔을 보고 아 이거 변하는 것이다 라고 통찰해도 이건 이제 올바른 인식이 돼서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을 보고 아 저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또는 그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그거는 사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불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저하나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이 결정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현명한 주의력이냐 현명치 못한 주의력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 생각에 의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한 생각이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사성제에 맞게 딱 사유를 딱 하면은 그때부터는 선한 마음이 쭉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사유를 하게 되면 그건 항상 불순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요 띠라고 하는 요 한 생각, 이 결정 한 생각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7번, 그러니까 이제 자완하가 7번. 이 자완하라고 하는 것은 요 빨리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속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속히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자완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한 마음을 자완하라고 합니다. 다른 마음에 비해서 이 마음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마음도 다른 거는 전부 한 심차가밖에 안 일어나는데 이 자완하면 몇 번 일어나요? 7번이나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다른 마음에 비해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마음은 업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업이 됩니다. 이 앞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은 마음의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앞에서 딱 그 오문전향에서 봐진 걸 그대로 이렇게 쭉 그냥 뭐 자동 비슷하게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지적인 작용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결정에 의한 이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 이런 거에서는 그 마음의 파워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보면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힘이 강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에도 여러 임금이 있었지만 그 임금이 아주 그 정치를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분은 후대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뭐 그냥 별 볼 없이 했던 사람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뭐 거의 미미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의 힘이 강력한 것은 후대에 영향을 강하게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마음의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이제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완하라고 하는 마음은 워낙 강한 마음이라서 7번이나 반복되고 이 마음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업이 되어서 다음에 또 조건이 형성되면 그 자기 과보를 형성하는 그런 마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제 엄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7번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이제 대상이 아주 선명한 대상에서 이제 이 등록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마음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쫙 달려나가다가 우리 여러분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다가 딱 멈추려고 그러면 잘 안 멈춰지죠. 한두 걸음 더 나가고 나서 이제 멈춰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상이 이제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17번 전부 다 일어나는 인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상이 굉장히 선명하거나 아주 큰 대상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워낙 이 대상이 뚜렷하니까 마음이 쫙 이렇게 많은 심찰나가 달려 나오다가 여기서 바로 방가로 떨어지기에는 마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제 한 2번 정도 등록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대상의 마음이 한 2번 정도, 과거의 마음이 한 2번 더 일어나고 나서 방가에 떨어집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등록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오문 인식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문 인식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지나간 방광. 처음에 들어올 땐 대상을 잘 모르고 그냥 방광 한번 지나갑니다. 다음에 방광과 동료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끊어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인식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식이 일어나면 첫째 뭐가 일어나요? 오문 전향. 그러니까 5가지 대상 중에 하나로 전향을 해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안입이슬 5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눈이 이제 우리가 색깔을 봤다고 칩시다. 오문 전향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 결정, 그 다음에 자완화 7번, 자완화 그 다음에 등록 2번, 총 몇 번이에요? 인식 과정은 14번입니다. 요게 이제 3번이 보태지죠, 그죠? 이거는 인식 과정은 안 들어가거든요. 방광가 이제 이렇게 끊어지기 직전의 단계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 14시고, 그죠? 네. 어문 인식 과정은 요 앞에 이 과정이 생략되고 요까지만 들어가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마음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이 뭐 오문 전향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문 전향이라는 것은 색성, 향, 미, 촉,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마음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죠?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여기서부터 결정도 되지만 어문 전향이라고 합니다. 요 다음에 보면 이건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뭐가 달라지냐?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빠지고, 그러고 보세요. 아까 지나간 방황과는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 인식 과정에서의 대상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의 대상을 우리가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가질 수가 없고, 미래의 대상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보이는 색이나 지금 들리는 소리, 항상 이건 현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의 색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건 마음의 문, 어문 인식 과정입니다. 미래의 색을 미리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어문 인식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은 항상 현재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대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색깔이 탁 나타나면, 처음 나타날 때는 그것이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은 미약하기 때문에, 물질은 머물 때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일어날 때 미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것이 방광에 영향을 못 줘서 그냥 방광가 한번 지나간다 그랬죠. 그게 지나간 방광입니다. 근데 마음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나간 방광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방광가의 동료, 방광가의 끊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방광가의 동료, 방광가의 끊어짐.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문 전향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어문 전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주느냐,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두고 온 자식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전향을 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형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문 전향의 역할이 되고, 이 어문 전향이 됨과 동시에 이건 결정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 대상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면서 이 대상은 뭘 안 하고 결정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한 심찰나지만 두 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문 전향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선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어리석은 결정.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이 자완화 상태, 여기서 이제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등록 2번 일어날 수 있고. 아시겠죠? 근데 모든 마음이 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 자완화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 자완화까지 가지도 않고 이 결정의 마음만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대상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상이 아주 선명한 경우는 다 일어나요. 근데 대상이 뭐 별로 선명하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과정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대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문인식으로, 오문인식 과정과 어문인식 과정은, 이 어문인식 과정은 최대치가 10가지죠. 그죠? 아까 오문인식 과정은 14가지였습니다. 왜 14가지고 이건 10가지입니까? 인식의 형태는. 아까 말한 그 오문전향, 그럼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 4가지가 빠지니까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그냥 막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마치 영화 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필름을 보면 어때요? 그 필름 속에서는 분명한 그 하나의 단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 과정이 딱 이렇게 단막으로 일어나고, 또 그 사이에 방가라는 마음이 또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서 또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방가 일어나고, 그 속이 이렇게 인식 과정 안에도 들여다보면 17 침찰나 이것이 항상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볼 때 연속이라고 봤는데, 그 속에 보면 각각의 필름이 있고 각 필름마다 또 그 어떤 모습들이 있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연속이 아니라 이런 심찰나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거기는 피가 왜 없는 거죠? 지나간 바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왕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게 15심찰나라고 보고, 각 심찰나도 우리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겠어요? 생과, 그러니까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지는 우리 대승불교는 생주이멸이라고 하는데, 그 이라는 게 이 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주멸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이거는 이제 17심찰나가 되겠죠. 그럼 총 합치면. 근데 이 물질이 일어나는 거는, 마음은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머물다, 여기 세 단계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단계, 머물다, 사라지는데, 물질이 일어나는 요 생하는 요 순간하고 물질이 생하는 순간은 같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멸하는 요 순간도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각각의 생주멸 요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아찰나라 그러거든요. 아찰나. 찰나의 또 부분이라 그래서. 그러면 17심찰나에서 아찰나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51가지죠. 각 심찰나마다 3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37이 21. 50한 심찰랍니다. 그러면 물질은 여기 생하는 순간이 1아찰나고 멸도 1아찰나잖아요. 그럼 주하는 순간이 몇 개가 되겠어요? 49아찰나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물질이 요 생하는 순간은 힘이 너무 약해요. 미약해요. 그래서 이 생하는 순간에 이 요 방가를 영향을 거의 못 줍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주하는 동안에 이 물질은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 심찰나 그냥 지나갑니다. 이 방가에 영향을 전혀 주지도 못하고, 그걸 우리가 지나간 방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오문 인식 과정은 항상 물질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죠? 색색한 미촉은 다 물질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의 문은 뭐 물질이나 이런 물질의 17 심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문 탁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지나간 방가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선생님, 저 수상 인식하고는 H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인식과정하고는? 예,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오원이라 그러면 색수상행식이죠. 이 색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물질입니다. 물질은 다 색온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정신은 수상행식이 다 정신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상행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의 정신을 하기 때문에 매 심찰나마다 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은 매 심찰나마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각 심찰나, 이 수상행식이 한 심찰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각각의 요 수상행식이 또 나누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마음하고 같은 개념이고 요거는 수상행을 마음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식과 식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걸 수상행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 심찰나마다 이제 수상행식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각 심찰나마다 수상행식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수상행이 일어나면서 하는 역할 중에서 오문전향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안식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수상행식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갑니다 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표격이거든요. 대통령이 가는데 신하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장관이나 누군가 수행원이 따라다니잖아요. 뭐 비서실이라든가 경호원.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항상 대통령과 비서실과 경호실이 갑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마음이라는 건 요 단지 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지만 뭐 오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 말에는 그 마음과 마음 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사 같은 경우에도 수상 행식이 다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관 같은 경우에는 행이 아주 강할 것 같은데 조사라든지 받아들임 이런 프로세스에서 행이라는 게 여건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 그 사람 시간이 있으시면 아비도 한번 들으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그 심소 중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와 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상은 항상 일어나고 행 중에서 행은 이게 이제 아비담말은 치면 50가지가 있습니다. 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0가지나 다양해요. 행의 종류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여기 행에 들어가는 숫자가요. 요거 마음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치면 요거 몇 가지죠? 세 가지 중에서 31가지가 일어납니다. 같이. 근데 조사하는 마음에서는 이 마음이 있고 수상이 있으면 이 행의, 이 여기에 포함되는 행의 개수는 10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마음의 강도가 틀려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선한 마음에는 불탐, 부진, 불치 중에 그 세 가지가 바탕이 돼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선한 마음에서는 탐진치가 바탕이 돼서 일어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나 불탐, 부진, 불치는 마음의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강하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보통 탐진치나 불탐, 부진, 불치가 없는 마음은 마음의 힘이 약합니다. 근데 조사하는 마음이나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이런 마음은 탐진치나 불탐, 부진, 불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원인이 없다, 원인이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 힘이 약합니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공부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성경전 중에 반야경이나 이런 걸 주로 다루다 보니까 반야경이나 이런 데서는 오온을 전혀 다루지는 않거든요. 오온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별로 안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온이라는 말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우리 아까 외울 때 뭐 있죠? 조견 오온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게 색이라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공하다는 입장,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색수상행식이 뭐라는 건 설명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걸 뭔지를 알고 공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색수상행식이 뭐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결국은 정신이 수상행식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을 이해하는 게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 아, 이거 무상고 무하고는 통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것만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인식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문 인식 과정과 업문 인식 과정 두 가지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들이 서로 무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오문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나면 그것이 그냥 오문 인식에서 끝나면은 사실은 그 대상이 뭐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문에서 받아들인 것을 어문에서 재생을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사유하듯이 계속 생각을 해야 그게 이제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걸 컵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컵이 보이시죠? 이 컵을 보고 저것이 컵이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인식 과정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빠르게 그 인식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암몬 인식 과정에서는 뭘 하냐면 단지 대상을 포착한다. 다시 말하면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색깔을 보고 이 모습 중에서 색이 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 들어온 거에서 오문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재생하는 다음에 이제 어문으로 눈에서 본 것이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 앞에서 안식에서 본 걸 그대로 재생하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어문 인식 과정이 첫 번째는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뭘 보느냐 하면요, 이제 이것이 흰색이라는 이름 정도 압니다. 두 번째 어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 이름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의 모양, 형체, 아 이게 이렇게 그 꼬리도 하나 있고 모양이 이런 컵이구나, 나는 이제 형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의 좋고 나쁘고, 아 저거는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저거는 싫어, 저거는 괜찮아, 이런 이제 판단 하고 느끼는 게 드러나는데, 이때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저거 괜찮네 라고 인식하는 것까지 벌써 이만큼이 지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후속 인식, 그래서 이 처음에 일어난 요거는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이고요. 이 오문에서 받아들인 것들을 어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걸 후속 인식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식 과정에서 적어도 한 4번 정도가 지나야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마음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죠? 그 강해진 적어도 한 4번 정도 이것을 판단하고 느끼는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내생을 생산할 만큼 강력한 업이 됩니다. 마음의 업이. 그전에는 업이 되긴 되는데 그 업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생을 생산할 정도의 업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차려갖고 여기서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대의 힘이 강해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에서 인식이 된 거는 부족합니다. 오문 인식 과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지 않고 오문과 의문 인식 과정이 있는데 항상 오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문 인식 과정이 이어졌을 때 인식이 가능하고 또는 바로 의문에서 일어났을 때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계나 무색계, 아까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떻게 보면 욕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색계나 무색계에서 색계나 무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은 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자완화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한가의 동료, 바한가의 끊어짐, 이제 결정, 이까지는 아까 어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본 패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완화 상태에 들어가서는 준비, 건접, 이건 이제 파리깐마라 그래서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이 종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욕계에서부터 마음이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으로 전환된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선정이라는 마음은 색계 마음이죠, 그죠? 그 이전에는 뭐예요? 욕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고 하는 요때까지는 욕계 마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선정, 자나라고 하는 이 선정의 마음은 색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식 과정에서 앞에 4개는 뭐예요? 욕계 마음이 되고 뒤에 마음은 이제 색계 마음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걸 종성이라 합니다. 종성이라는 건 성이, 혈통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지혜가 좀 예리한 사람들은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건접, 수순, 종성, 선정.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자화나 속행이라는 게 몇 번 일어났어요? 7번 일어났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몇 번 일어나요? 4번 또는 5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선정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문인식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 어문인식 과정하고 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의 어문인식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패턴으로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선정부터는 또 뭐가 다르냐 하면요. 이 선정의 마음 상태는 일반적인 마음 상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라는 것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뭐예요? 딱 한 심찰나만 선정의 마음이 일어나고 바로 마음가에 떨어졌죠. 최초에 일어날 때는, 그죠? 근데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갈 때부터는 자기 집중의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분 동안 자완화가 7번 일어나야 될 자완화가 10분 내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0분 선정에 들어가면 20분 동안 자완화 상태만 계속 되는 거예요. 7번, 보통은 7번 하고 끝나는데 이건 계속 자완화 상태가 되다가 이 선정이 깨지는 순간에 방한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의 마음은 아주 특이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의 형태가. 무색계 선정도 똑같습니다. 색계나 무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인식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식이 일어나면서 뭐가 뭐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그게 인식 과정이 보통은 7번 저 하나 떴다가 다시 방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인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이 7번이 아니라 10번, 11번, 12번이 무한히 쭉 늘어나는 거예요. 자완화 상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식, 그냥 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던 예를 들면 이제 호흡으로 인한 니미따만 하는 그 마음만 쭉 연결되다가 어느 순간에 바깥에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가 딱 하면 이게 딱 차단되면서 그때 방한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완화 상태가 쭉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아주 신기한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선한 업을 지을 때는 7번 자완화 이렇게 있다가 또 방한가에 한참 떨어져 있다가 7번 선한 업 짓고 또 방한가 이런데 중간에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이 그래서 아주 강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업 중에 가장 무거운 업이 선정업입니다. 이 선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선업이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업 자체가 굉장히 강한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선정을 닦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선업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출생안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준비, 건접, 수순, 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생안의 마음 7번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이제 이 한 번이 뭐냐 하면 이게 도의 마음, 수다원도, 사다함도, 안함도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 깨달음으로 인한 과보, 이건 뭐라 그러죠? 과라 그러죠, 그죠? 수다원도, 수다원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다원의 도는 선한 마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으로 인한 과보가 보통 일반적인 다른 선한 마음은 어때요? 그 과보가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세간의 마음은 그 선한 도의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출세간의 과보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 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다원이 되고 나면, 이전에는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아나빠나 니미따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열반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열반 상태를 체험하면서 그냥 선정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삼매라고 합니다. 과선정. 이게 일종의 열반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반을,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반 상태를 체험하면서 마치 선정 상태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라한테는 할 일 없으면 이 선정에 들어가서 쉽니다. 이제 깨달은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원, 아나만, 까든 그런 이제 성자들은 바깥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과삼매 상태에서 편안히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깨달은 사람의 어떤 공덕이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죠? 그러면 열반 당하고 싶죠. 열반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 다음에 인식과정. 아까 이제 인식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인식과정과 인식과정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은 이 생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재생연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전부 방황각. 다시 말하면 뭐 잠재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방황각. 그 방황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다. 인식과정을 벗어났다는 말은 인식과정하고 다른 형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전생의 업과하고 관계 있는데 이걸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생의 마지막에 이제 지난 생의 마지막에 죽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죽음의 마음이라고 칩시다. 이 쭈띠 찢다라 그래서 이 쭈띠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생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의 처음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티산디라고 해서 재생연결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일어난 요 인식과정, 마지막 인식과정이 있어요. 그 생의 마지막 인식과정. 요 인식과정의 대상이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생 윤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직전의 인식과정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죽음 직전의 인식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상, 그게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방황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뭐가 보였느냐 하면 내가 죽으려고 딱 하는데 내가 그 생에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선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이 생에 내가 전생에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죽었으면 지금 이 생에 내 방황가는 항상 자선하는 그 모습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런 경우는 전생에 이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 생에도 수행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전생에 그런 수행하는 업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에 수행하는 것만 딱 들어도 감이 딱 오고, 그래서 이건 방황가 상태는 전생에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그 인식 과정의 대상과 같다. 방황가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방황가라는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전생에 자기 업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이 방황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에 일어났던 그 대상이 뭔가를 알아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황가는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거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게 다 여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생에서 이 마음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보듯이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필름을 이제 영화를 보면 우리가 현혹이 되거든요. 그죠? 영화라는 건 사실 우리를 계속 사람을 정신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더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 이런 영화가 우리 마음을 현혹시키는 건 비교도 안 되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요지경이라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치 마술사보다 더한 맛, 세계에서 뭐 이보다 더한 마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쏟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필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필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가 과한가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어문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과한가 들어갔다가 어문인식 과정, 어문인식 과정, 어문인식 다음에 또 어문인식이 후속인식 과정,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식과정 아니면 방한가, 인식과정, 방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인식과정이 일어날 때는 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그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또 나타나서 또 다음 생을 이어가게 하고 또 인식과정에 한번 지었던 그런 선업이나 불선업은 그 후에 나타나는 우리 인식과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윤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형태 이렇게 한 생에서 이제 재생연결식부터 시작해서 방한가 인식과정, 방한가 인식과정, 방한가 인식과정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식과정이 한번 일어나고 방한가에 떨어 이제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인생이 그 생은 끝나고 또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인식과정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인식과정에 우리가 이 심찰라를 보는 거는 물질로 비유를 하면 뭐를 보는 거나 같겠어요? 심찰라 보는 거는 물질에 비유하면 뭘 보는 거예요? 일종의 갈라빠를 보는 단계나 똑같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물질도 우리 몸을 그냥 볼 때 그냥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알갱이 갈라빠를 보는 거나 우리 마음도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 심찰라들 그걸로 보는 거는 물질로 비유하면 갈라빠 보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빠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갈라빠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요소를 또 분석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찰라를 알고 나면 그 각각의 심찰라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심찰라가 이루어져 있는 게 아까 그 교사님께서 질문하셨던 바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마음과 마음 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심찰라는 이 마음 부수는 분류를 하면 수상행으로 나눠지고 이 마음은 뭐와 같으냐면 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 부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수상행식이 일어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왕의 비유를 할 수 있고 마음 부수는 신하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단지 그냥 대상을 아는 역할밖에 못해요. 마음 자체의 역할은. 그런데 이 마음은 아는 역할을 하는데 수라는 것이 이 대상을 느낍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 대상의 표상을 지해요. 그리고 탐욕은 이 대상을 집착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들이 모여서 아 내가 이것은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대상 뭐가 있구나 이 정도만 하는데 이것이 색깔은 뭐고 이런 거 하는 것은 마음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도와주는 신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 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어나지 따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일심동체입니다. 그 마음은 일어나는데 마음 부수는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수는 항상 함께 일어났다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대상을 가져야 돼요.
마음은 컵을 인식하는데 마음 부수는 시계를 인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대상. 그리고 마음은 눈을 토대로 일어나는데 마음 부수는 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가 항상 가지는 성질이고요. 선생님, 그 마음 부수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 이제 심리 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은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데, 이 마음 부수,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 왕이 하는 역할은 그냥 대상이 뭔가 있구나. 이 대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 대상을 아는, 대상이 있음을 아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이 대상의 모양을 딱 떠서 이 표상을 딱 지어주는 건 상입니다. 아, 이 대상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수에 해당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 부수들이 적합한 어떤 자기 역할을 해주면 그런 모든 정보가 하나로 탁 취합해서 마치 마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왕이 어떤 발표를 딱 하면 그게 왕은 사실은 그 발표하는 것밖에 이제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속에 장관들의 수많은 노력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음이 어떤 인식하는 것 속에 마음이 하는 역할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심리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마음에 아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갈라파를 보고 그 갈라파를 이루고 있는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이런 걸 봤듯이 우리가 물질의 마음도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각 심찰나들의 불연속이라는 걸 먼저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연속이면서 이렇게 한 무더기로 인식 과정의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기 아니라 이렇게 한 무더기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인식 과정. 근데 그 각각의 심찰나가 또 어떤 법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또 통찰해야 됩니다. 각각의 갈라파가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8원소, 9원소, 10원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질보다. 그 마음은 뭐 어떤 거는 12가지 법, 어떤 거는 34가지, 35가지, 뭐 22가지, 21가지, 20가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 구성된 거에 따라서 마음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어문전향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 파사, 외다나, 느낌, 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 집중, 생명기능, 그 다음에 주의력,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위다가 위자, 아디모카, 결정, 노력하는 그 12가지의 신과 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어문전향이라는 하나 속에 그렇게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법들을 이해를 하고 그 각각의 법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견고함, 개념에 대해서 덮여있던 것들을 깨부수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 그래서 첫째는 심찰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심찰나가 어떤 법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정신의 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법은 아비담마에서 분류를 해보면 마음은 한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마음은 안다는 측면에서 똑같이 안 합니다. 심소는 5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한 가지, 상이 한 가지, 행이 50가지 해당해요. 그래서 총 정신의 법은 53가지입니다. 물질의 법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18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는 법은 71가지입니다. 게다가 열반이 한 가지가 보태지거든요. 이게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아비담마에서 분류를 할 때는 72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72가지 법에 그 중에 정신의 법은 53가지입니다. 마음 한 가지, 마음 부수가 52가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질과 우리가 정신에 대한 이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이걸 뭐 루파, 빨리어는 나마라 그럽니다. 그 나마루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아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견천정이라고 했죠. 이 세 번째 지인 견천정입니다. 지금 이제 정신의 법은 아직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 정신의 법,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오온으로 분류를 할 때는 세권, 수, 상, 행, 식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수상행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 부수입니다. 이 식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질과 정신에 대한 분석은 오온에 대한 분석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 부수 중에서도 수상이 한 가지고요. 이 행은 50가지, 식은 마음이 한 가지, 세고는 18가지.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총 71가지 법입니다. 이 71가지 법인데 여기에 열반이라는 것이, 열반은 무위법이죠. 열반 하나가 보태지면 총 7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매 심찰나마다 물질과 정신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토대인 아니비설 신 또는 심장 토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물질과 정신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항상 오온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수상행식이.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으로 분석하게 하는 것은 좀 상근기한테 시킨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거보다 약간 중근,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좀 예리한 사람, 지혜가 중간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12초로 가르쳤습니다. 지혜가 좀 더 이제 둔한 사람에게는 18개로 가르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비담마에 72가지 쪼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그냥 물질과 정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담마는 훨씬 더 세세하게 이 법에 대해서 분류를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해보시고요. 질문이 없으면